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메뉴 분석 육개장입니다. 네, 육개장은 말 그대로 고기를 넣어서 이제 붉게 숙주나 고사리를 넣어서 끓여낸 그런 우리 고유의 음식이죠. 대표적인 그런 고유 음식이죠. 그래서 사실 유래는 우리가 보신탕, 그 게장국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게를 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고기는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닭을 이제 점여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닭게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육개장은 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장례식과 육개장. 육개장 얘기하다 왜 갑자기 장례식장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 가면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육개장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이런 육개장의 그런 붉은 기운이 예로부터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이런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아는 한돈에서는 보람상주의 육개장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육개장의 시장 변천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 이런 게장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로컬 식당으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런 육대장이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육대장 메뉴 좋습니다. 메뉴 좋고, 제가 알기로 또 프랜차이즈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하지만, 역시나 이런 식사 메뉴이다 보니까 저녁에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쌈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껴맞추는 듯한 그런 메뉴 구성을 해서 사실은 가고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육개장 맛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자들, 육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HMR 시장에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역시나 우리 일반 외식 매장과 경쟁을 이뤄내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트렌드에 따라서 한식 단품의 진화해서 이제 육개장 하나도 깔끔하게 시스템화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육개장 프랜차이즈입니다. 육개장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육개장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화수, 홍익, 이대감, 한우궁 이렇게 대표적인 5개 프랜차이즈로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역시나 육개장이 제일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개장 관련돼서도 역시나 연관어나 감성어를 좀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례식장, 기억하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제 장례식장이라는 말을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음식의 마라탕과 좀 비슷하다는 또 의견들이 있어서 혹시나 유럽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매장 같은 경우는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는 역시나 얼큰하다, 좋아하다, 맛있는, 먹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시태그나 온라인에서도 이런 키워드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히팅 수를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언급량추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언급량이 되게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이런 그 탕 종류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선호하느냐를 봤을 때는 역시나 첫 번째가 육개장, 두 번째가 갈비탕, 세 번째 설렁탕, 그 다음에 순댓국, 그 다음에 뼈해장국 순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냥 생각나는 거지만 탕 전문점, 예, 굳이 상호를 말씀드린다면은 그냥 탕탕탕 아니면 탕탕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를 하나 기획을 해가지고 탕 전문점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나 좀 계절적인 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개장 소비자 반응입니다. 중장년층에서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숙취해서나 해장을 위해서 많이 먹는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더기가 좀 적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그런 불만 요소가 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추울 때 먹는 음식이다. 그 다음에 목적성이 우리가 육개장을 먹으러 1시간씩 차를 이동하거나 그러진 않죠. 보통 우리가 장어는 3시간, 한우는 2시간 이런 그 메뉴 갖고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갈 수 있는 거리가. 근데 육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육개장에 대한 스타트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일단은 고기 국물 메뉴 중 가장 높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대중적인 아이템이라는 거. 그 다음에 프랩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손님들이 몰아닥쳤을 때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된 상태를 프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 3분 안에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메뉴이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거죠. 약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템 자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성이 낮기 때문에 찾아서 먹는 음식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객단가가 낮다. 지금 비싼 데는 10,000대 초반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10,000원 위아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어려워지는 아이템이기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내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비해서 진입 장벽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 좀 젊은 층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회 요인으로는 이런 한식 단품에 대해서 한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일 거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나 그런 HMR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옵니다. 뭐 피코크 제품들, 뭐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들 생각 이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꼭 그런 드셔보시고서 내 사업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꼭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의 차이가 너무 좋거든요. 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구제역, 아무래도 소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구제역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거고요.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육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개장, 장례식장에서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탕 종류다. 그 다음에 식사 메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 위주의 상권으로 가야지만 되고, 뭐 유흥 상권이나 이런 술을 많이 찾거나 이런 동네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메뉴와 상권, 그 다음에 소비자층을 잘 고민하셔서 출점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